안녕하세요. 크롱 잉글리시의 류한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저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간단하게 제가 개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영어의 어순 그리고 도치 구문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어의 어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어, 동사 순서대로 가는데 도치 구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시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청크, 저희가 즉 그 덩어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이제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이며 어떻게 묶어 읽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끊어 읽기나 묶어 읽기 그리고 수식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강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후치 수식 정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적혀있는 건 뭐도 있겠어요? 2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4강에서 후치 수식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후치 수식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4강에서 또 두 번째 후치 수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챕터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치 수식 예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아마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지난번 했던 건데 왜 또 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 했다고 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까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1번에 명사 플러스 전면구, 투부정사, 형용사, 그리고 이런 것들 현재분사, 과거분사. 사실 제가 이 수업하면서 문법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를 하겠지만 필요한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저 이거 문법적으로 그냥 뭐 좀 배웠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문법 개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문장이 또 길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심화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제가 개념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후치 수식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명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 이거 지난번에 청크 덩어리 학습 때도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요 저희가 어떻게 적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요 제가 검은색이랑 빨간색 이 두 가지 펜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괄호 치자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로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번 2강에서 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entrance exam for the university was difficult. 자,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동사 찾는 거 항상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만 제대로 찾아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이야 또 문장은 짧기 때문에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동사 보이시죠? 저희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 그죠? 그리고 지금 명사, 전치사, 명사 보이시나요? 이 형태가 이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for the university 여기에 괄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에는 동그라미를 쳐줘야겠죠. 자, 우리가 대학을 위한, 그죠? 또는 대학에 대한 저희가 입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한 입학 시험은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The battery life of this new smartphone lasts almost all 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됩니까? 저희는 동사를 찾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그런데 사실 동사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이게 동사인가 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아마 보일 겁니다. 찾아보실까요? 네, 찾으셨나요? 요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동사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동사입니다. 자, 제가 동사 어려운 거는 제가 한번 적고 넘어간다고 했죠. 자, 시간 보실까요? 요거. 이 la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last가 지속되다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심지어 저희 이거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을 배우셨다면 이거 자동사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또는 수험 생활 하시면서 일단 지속되다 정도의 뜻을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뭐 하기로 했어요? 전치사, 명사, 보이죠? of this new smartphone. 그리고 of, 전치사니까 저희가 이렇게 괄호 치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은 지속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네.
어렵지 않죠? 지금이야 또 문장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문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개념을 위해서 조금 제가 문장을 가능한 짧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쉬우시라고, 편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기출문장,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아, 내가 정확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사, 투부정사. 그런데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도 투부정사의 용법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것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특히나 명사 투부정사 할 때 보통 저희가 두 가지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 이 투부정사, 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투부정사가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뭐라고? 이거 형용사적 용법. 왜? 형용사 못 꾸미니까 명사 꾸며주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용법. 네. 부사적 용법 배우셨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특히나 부사적 용법은 물론 많습니다. 부사적 용법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종류별로 쪼라락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있자? 목적으로 알고 있자. 실제로 목적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막 감정의 원인 이런 거 있겠지만 일단은 목적으로 알고 있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살표를 앞으로 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화살표 앞으로 당기면 곤란해요. 왜? 해석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 두 문장이 1번과 2번에 대한 예시가 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There will be no chairs to sit on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일단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will be 부분이 뭐가 돼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투명하게 있겠죠. 자, 의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의자요? sit on, 앉을 의자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의 예시, 즉 명사 수식.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당겨주시라고요. 그리고 5는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좀 한 친구도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온 뒤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친구네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앞에 있거든요. 대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써주면 중복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manda traveled around the world to collect material for her novel 돼 있죠. 자, 일단 동사 찾아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동사는 traveled죠. 뭐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동사 앞에서 끈을 그라는 거 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동사가 주어와 동사 관계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저는 동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안해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2번의 예시처럼 바로 뒤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세요. 나는 오히려 끊는 게 불편하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동사 앞에서 무조건 끊어야겠어요 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왜? 약간 강박처럼. 그러면 마찬가지로 끊어줘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구문 독해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Amanda traveled around the world to collect material for her novel 돼 있죠. 자, 일단 우리는 뭐 하자고 했어요? 예전에 묶걸기 기억나시나요? 언제 묶걸자라고 하는 거? 묶걸는 게 일단은 우리가 전치사진 명사 이렇게 그죠? around the world 그죠? 이런 거 한번 끊어 보시고 그럼 around는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 다음에 to collect material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을 했어요. 왜?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어. 그런데 이거 보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후치 수식이니까 명사를 수식해 볼까? 수집하는 세계인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수집하는 세계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더 정확한 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걸 보고 무조건 명사 수식. 그러니까 수식.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부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묶어주세요. 왜? 뒤에 또 전치사 명사 있잖아. 이렇게. 요 for는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어멘다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material, 어떤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뭘 위해서? 소설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명사 수식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그래야 여러분들 해석이 매끄러워지고요. 해석이 어긋나지 않게 되고 문제의 접근이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필기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퍼즈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쫙 멈춰두고 쓰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제가 청크, 우리가 그 덩어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다 이야기 드렸던 건데, 자, 형용사, 명사 뒤에, 그 다음에 VING. 사실 VING 두 가지가 있죠.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그리고 PP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분사. 그래도 여러분이 문법 개념을 조금 배우셨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용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일단은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일단 후치 수식이 중요해요, 지금은.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There is something special for you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자 보세요. 첫 문제. 제가 이거 1강에서 뭐라고 했죠? 무슨 구문? 두 글자. 초성으로는 디귿, 도치죠. 네, 이 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 문법책이 뒤쪽에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씩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영어의 기본적 어수는 주어, 동사죠. 그렇지만 주어, 동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설마 대열 보고 주어, 동사 이러지 않겠죠. 적어도는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그러면 조금 그래. 중학생 그럴 수 있어. 근데 고등학생 그런 건 조금 그래. 그러니까 봐봐. 자, 대어는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을걸요. 유도부사. 근데 유도부사는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부사라고 하세요, 그냥. 어쨌건 부사가 와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something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 주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우리가 이런 것도 아마 문법하면서 들어봤을 거야. thing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죠? 그게 후치 수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후치 수식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본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런 명칭으로 구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for you는 뭐 그냥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렇게 너를 위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거잖아요. 됐나요? 네,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자, 두 번째. Students studying overseas need to overcome homesickness and loneliness. 자, 이제 보세요. 차이가 생길 겁니다. 뭐가요? 우리가 말하는 주어와 동사의 그 간격의 차이가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자,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studying이 동사일까요? ing가? 아니에요. 우리가 ing, 이게 현재 분사건 동명사건 동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need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만약에 길어지시면 이렇게 또 끊어보시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요 studying, 우리가 동명사 현재 분사, 어쨌건 지금 여기서 현재 분사로 보셔야 돼요. 명사 수식이니까.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분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죠. 보이시나요? 우리가 overseas라는 표현이요, 해외라는 말이에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need to 부정사 있죠. 무엇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사 중에 여기 to 부정사에 overcome이라는 표현 있죠. overcome. 자, 요거 좀 어려운 동사니까 요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자, overcome이라는 동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딱 외워서 독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구문독해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휘가 안 돼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사실. 구문독해 잘하면 뭐해? 단어는 모르는데. 해석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극복하다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뭘요? 홈시크네스. 우리가 뭐 향수병이겠죠.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과 그 다음에 뭐 외로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접속사인데 있으니까 한번 네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 주니까. 자, 세 번째 문장. 자, generally people skilled at persuading others tend to excel in debate라고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주어와 진짜 동사의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집니다. 자, 동사 보이시나요? 사실 여기 동사는 tend입니다. tend. 예, 그러니까 보세요. 주어는 people이거든요.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tend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동사. tend가 뜻이 뭔가요? 뭐만은 경향이 있다. 뒤에 to 동사 붙는 어떤 그 동사인데요. 자, 어쨌건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skilled부터 others까지. 그럼 차이가 좀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동사가 바로 보여. 상관없어요, 사실. 동사 바로 보이면 여러분 굳이 막 이렇게 슬래시 키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동사가 너무 안 보여요. 그러면 끊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 표현을 위해서. 자, 어쨌건 우리가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스킬드는 우리가 이거 과거분사거든요. 근데 기술을 갖춘 상태야. 기술이 갖춰진 상태. 그러니까 뭐 능숙한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리고 저희가 at 전사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면 타인을 설득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은 뭐 하냐 있어요. tend to 그죠? in debate. 요거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죠? in debate가 뭔데요? 토론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토론회 이렇게 이그젤. 이그젤도 단어가 쉽지 않네요. 네, 이그젤이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엑셀이라고 아마 발음 많이 하실 거예요. 엑셀. 그러면 발음 엑셀 아니에요. 이그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저희가 뭐 능가하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 뛰어나거나 또는 능가하는 뭔가 좀 잘하고 그런 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ing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전치사기의 명사, 동명사예요 사실. 그런 것도 하나 체크는 한번 해보시고요. 네, 됐나요? 넘어갈게요. 만약에 필기를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멈춰두시고 조금 적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법도 제가 나중에 할 건데 문법적인 개념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관계사, 접속사, 뭐 동격접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은 구문독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법적 개념 물론 중요합니다. 내신 같은 거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는 조금 독해 자체를 조금 쉽게 하자.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고요. 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탈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자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that, which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관계사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동격접사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올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단어인가요? 후치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 뭐부터 하자? 일단 괄호 묶고 땡기자. 이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하고 나중에 좀 배우자는 거예요. 일단은 네, 아직 시간 많잖아요 저희.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the book is about a person who achieved 100 goals during his lifetime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해야죠? 동사 찾으셔야 되죠. 동사 찾으셨나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이제는 너무 쉽죠. 그런데 동사 하나 더 있어 이제. 뭐죠? achie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괄호 쳐준 지점이 명사 뒤에 wh나 또는 이제 that으로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치수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단 괄호를 쳐줄게요. 그리고 about 전사니까 동그라미 또 괄호.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책은 한 사람에 관한 것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 지금 뒤에 있는 괄호가 앞에 있는 모습이 가겠죠. a person을 수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후 뭘로 배웠습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걸로 아마 그래도 문법을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이면 한 번쯤 다 들어보고 배워봤을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chieve 뭔가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몇 개를요? 100개의 목표를. 그리고 여기 또 전치사 보이죠? during his lifetime 그의 일생 동안에 만약에 이제 괄호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길어지면 그러면 조금 작게 묶으세요. 이렇게. 이거 사실 안 묶어도 돼요. 어차피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다 보니 전치사명사를 묶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한번 작은 괄호 정도로 묶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Tango is a type of social dance that originated in Argentina and Uruguay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일단 요거는 첫 번째 동사는 쉽죠. is. 자, 두 번째 동사 뭐 있나요? 네, 요거는 찾으셔야 돼요. originated. 네, originate. originate라는 동사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동사예요. originate가 기원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기원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치수식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자, 탱고라는 춤이에요, 이거는. 자, 탱고는 우리가 어떤 사교 춤의 유형이에요. 사교춤. 그런데 벌써 이거 보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보이시나요? 요거.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가 지금 수식 들어가는 거야, 후치가. 그죠? 사교 댄스의 유형인데,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사교 댄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기원한 사교 댄스 유형이 뭐다? 탱고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and는 접속사니까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인도 전치사죠. 우리가 이런 거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독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문장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필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리거나 하다면 조금 퍼즈 하시고 필기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근데 두 번째 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일단 문법을 좀 배운 친구들이면 아마 그런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계속적 용법 아닌가요? 맞아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인데 그 계속적 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든 아니면 저는 계속적 용법 기억이 안 나요. 그러든 간에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앞에 보통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법 그냥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관계 부사의 계속적 나올 겁니다. 뒷문장 완전 불완전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그죠? 예, 있는데 일단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그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그라는 게요.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세요. 뭘 적냐면요. 자, 그런데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 때 자, 괄호 치고 적으세요. 앞문장은 그대로 먼저 해석한다. 앞문장은 그대로 먼저 해석.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후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후치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서 뒤로 쭉 읽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해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문장 보면서요. 자, 첫 번째 문장. She passed the exam, which made her very happy 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일단 문장처럼 보이니까 괄호를 한번 칠게요. 요것들 괄호 치고요. 자, 그리고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했던 것처럼. 보이시죠? past. 그 다음 두 번째는 made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받아주는. 근데 그런데 그라고 했을 때요.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러면 자 뒤에는 볼까요? 그런데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체 뭐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이거 관계대명사, 제가 문법 개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수존법. 그러면 당연히 선행사, 즉 앞에 받아준 게 뭔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해요. 시험이 선행사 아닌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이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그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아주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은요. 우리가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He didn't attend the meeting where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라고 돼 있죠. 자, 동사 마찬가지로 찾아보세요. 첫 번째 didn't attend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were made 보이시죠? 이거 우리가 BPP, 수동의 형태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우실 겁니다. 괄호도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는 문법 용어를 좀 하나 갖다 붙이자면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또 배우기는 하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회의냐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선행사를 봤을 때 where이거든요. 관계부사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고 뒤에 문장 보세요. 중요한 결정이 되어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어디에서 되어졌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앞에서 생각해 볼게요. 다시.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되어졌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받아주는 그 선행사. 그죠? 앞에 받는 명사죠? 그 선행사는 더 미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뒤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런 이제 문장의 형태가 나왔을 때. 아마 문법 개념 들어가면요, 이거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아마. 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어법상 어떤 그 적절성의 여부로 굉장히 많이 물어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구문 독해고 후치 수식이고, 그렇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이 2번에 있죠. 요거는 사실 후치 수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자, 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상기를 꼭 시켜보세요. 됐나요? 자, 이제 저희가 예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문장 짧습니다. 자, this was a real claim for nurture over nature 돼 있죠.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동사 찾으셔야 되죠. 동사는 금방 보일 거예요. 왜? 비동사의 과거에 was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real claim for nurture over nature.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냥 작게 쳐도 돼요. 이렇게 그냥. 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죠. 그래서 for 동그라미 쳐보고, over 동그라미 쳐보자고요. 그리고 이건 nurture nature가 사실 조금, 의역적 개념으로 번역하면 사실 요문자가 좀 편하거든요. 자, 앞에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것은 진정한 뭐였다? triumph, 승리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진정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널처라는 게 우리가 명사로 직역하면 양육이라는 뜻이에요. 양육은 뭐 하는 건가요? 기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네이처 있죠. 네이처 보고 여러분, 자연! 이러면 이거는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처는요, 자연 말고 굉장히 뜻이 많아요. 특성이란 말도 있어. 그런데 네이처가 뭐죠? 천성이란 말도 있어. 천성이 뭔가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여러분들 조금 의역하잖아요. 선천과 후천의 개념을 보시면 해석이 굉장히 편해져요. 선천은 뭔가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후천은 뭔가요? 우리가 처음엔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걸 제가 후천이란 말로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선천과 후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천적인 것에 대한 후천적인 것에 뭐가 돼요?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모의고사 지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후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즉 나중에 뭔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그 요소가 중요해진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같은 게 들어가면 아마 이 지문을 분명히 또 보실 건데 내용이 재밌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일단 이렇게 요 괄호는 real triumph 이 부분을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의, 그죠? 자연 말고 선천, 요걸로 먼저 해석을 하세요. 선천적인 것에 대한 후천적인 것에 우리가 뭐 진정한 승리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그리고 조금 길어지면서 이제 주어와 동사의 간격도 어떻게 돼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the demand for freshness has also contributed to concerns about food wastage라고 되어 있죠. 자,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동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has contributed. 우리가 이거 보고 무슨 완료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has pp 또는 have pp. 물론 제가 표시는 해제하겠지만 has contributed까지가 동사인 거 아시겠죠? has pp니까. 그리고 동사 중에 제가 지금 여기 그 pp에 나온 contribute 있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contribute. 우리가 어디에 기여하다 또는 공헌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 to와 결합을 해서 보통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 표현이에요. 이 동사는 사실 좀 반드시 외워진 필수 동사예요. contribute는 실제로. 진짜 중요한 동사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제?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왔죠? 그러면 for freshness. 보이시나요? 그리고 보이시죠? 전치사 명사. 그리고 어떻게 돼요? 꾸며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신선함에 대한 demand 무슨 뜻이에요? 수요라는 뜻이에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also 부사니까 그냥 또한이에요. 또한 뭐 했어요? 기여했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에 기여를 했어. 그런데 contribute가 우리가 긍정적일 뜻일 때 기여하다, 공헌하다인데 만약에 이게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쓸 때도 있어. 그러면 contribute는 뭐가 돼요? 원인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자, 그러면 기여하고 공헌했다보다는 요거는 뒤에 걱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자고요. 그러면 신선함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는요. 또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치사명사니까 이렇게 to concern, 걱정에 대해서. 뭐에 대한? About food wastage. 우리가 말하는 food wastage. 어떤 음식의 낭비에 대한 걱정의 원인이 되었대요. 뭐가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가.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후치수직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간격이 길어지면 이렇게도 끊어보는 거. 간격이 길어지면 그래요. 짧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끊는 게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번거롭고. 그렇지만 조금씩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이 동사 앞에서도 두대씩 한번 끄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독해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표시하시고요. 세 번째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always appreciated the way your brand helps women to feel more stylish and confid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사 찾아보시라고 했죠. 보이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동사를 찾다 보면 속도가 붙을 겁니다. 동사 찾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 많이 걸려요. 걸릴 수 있는데 찾다 보면 요 부분이 동사구나. 물론 단어를 모르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일반 동사 같은 것들은. 그렇지만 조금씩 눈에 익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이렇게 have appreciated. 우리가 이거 보고 또 무슨 말을 불러요?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the way 하고 이제 보세요. 여기 명사 나오죠? 근데 your brand 명사 나오죠? 근데 helps 동사가 나옵니다. 명사, 동사입니다. 뭔가 짐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2강에서 끊어 읽었을 때 우리가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여러분 한 번쯤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항상 appreciate. 그리고 이 appreciate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appreciate가 우리가 뭐 감사하다, 우리가 뭐 감지하다, 뭐 이해하다, 인정하다, 평가하다 엄청 많은 뜻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appreciate 미리 좀 많으면 나는 항상 방식에 감사해 왔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방식인지 볼게요. 자, your brand helps 동사 보세요. helps 보이시나요? 단수 동사죠.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당신의 브랜드가 여성들로 하여금 더 스타일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느낀 걸 도와준 방식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물론 and 접사니까 이렇게 네모 묶어보시고, 이거 조금 문법적인 거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help가 제가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요 5형식의 그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woman이, women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 to feel more stylish and confident. 우리가 to feel 부분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돼요.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이 you're부터 confident까지가 앞에 있는 the way에 대해서 수식한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거 만약에 내신 관련해서 또 이제 만약에 나온 거라면 조금 더 전 자세하게 뜯을 거예요. 자세하게 뜯어볼 건데 지금은 일단 후치 수식이니까 우리가 조금 필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만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항상 방식에 감사해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야? 당신의 브랜드가 여성들로 하여금 더 스타일이 있다고, 그죠? 뭔가 더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도와준 그 방식에 감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후치 수식이라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저희가 맞춰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부분이 일단 후치 수식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또 있겠죠. 후치 수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한 번에서 끝냈겠죠.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4강에서 또 제가 후치 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치 수식을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해 보면서 요런 게 있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난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후치 수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나.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